무인 매장으로 보통 한 달에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월 평균 매출이 대략 10만원 정도 됩니다. 과연 정말 편하게 달마다 따박따박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일까요? 오늘 그 현실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코장입니다. 요즘 무인 카페, 스터디 카페, 빨래방, 편의점, 아이스크림 할인점 등 무인 창업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다녀왔는데, 박람회장에서 가장 붐비고 인기가 많던 곳들이 무인 창업 관련 브랜드들이었어요. 유통업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무인 점포 개수는 10만 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스터디 카페나 빨래방 같은 업종뿐만 아니라 무인 라면 가게, 옷 가게, 무인 꽃집, 프린트 매장, 탁구장, 골프장 등등 정말 다양한 무인 아이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인 창업 붐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소비자들의 수요가 있다는 게 가장 크겠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소비가 익숙해졌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손님들에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 리서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어서 무인 점포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또한 1인 가구가 증가해서 소량 구매와 간편식 선호 현상이 많아진 것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자영업자 측면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부인난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MZ들이 힘든 식당 알바를 기피하고 특히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서 내년에는 만 30원이 됐죠. 더 이상 옛날처럼 장사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AI 조리기계, 자동 결제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의 발전으로 매장 관리가 편해진 것과 인력 운영에 대한 부담 없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운영이 가능한 점, 그리고 무인 창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인식 등의 이유로 무인 창업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무인 창업이 쉽고 편하게 달마다 따박따박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일까요? 오늘 그 현실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무인 창업은 길거리에 있는 자판기랑 별반 다를 게 없는 아이템입니다. 다른 점이라고는 실내 공간에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 것과 자판기가 좀 많고 세련된 것 뿐이죠. 또한 차별화할 포인트가 약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저가 커피 전문점을 찾아가지 않고 가깝고 싼 곳을 가는 것처럼 무인 창업도 똑같습니다. 안 그래도 치열한 외식업 시장에서는 자판기에서 파는 평범한 음식으로는 경쟁하기가 당연히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좋은 입지에 들어가야 하는데 과연 큰 월세를 감당하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물론 무인 창업을 해서 초반에는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인 매장들은 진입 장벽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곧바로 경쟁점이 생기기만 해도 매출이 내려가고 고정비는 큰데 수익이 줄어드니까 적자를 보면서 경쟁하다가 결국 자본이 많은 사람만 이기는 치킨 게임, 출혈 경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때 밀키트 전문점들이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런 구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운영하는 부분에도 숨겨진 문제가 많습니다. 무인 매장 사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조건 매장은 집이랑 가까운 곳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인 매장은 키오스크나 자동 판매기 같은 장비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장비들이 고장나거나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매장 운영이 바로 멈춰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무인 카페를 운영하셨는데 컵이 끼어서 기계가 갑자기 멈췄대요. 문제는 뭐냐? 고장난 상태를 고칠 때까지 손님들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장님이 고장난 거를 즉각적으로 알면 괜찮겠지만 늦게 안다면 결국 손님들이 여긴 뭐야 하면서 나가버리고 사장님이 기계를 손볼 때까지 매출은 제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창 바쁜 시간대에 이런 일이 생기면 손님을 놓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장에 대한 이미지도 바로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단점은 도난이나 파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직원이 없으니까 물건을 훼손하거나 그냥 가져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는 없죠.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인 점포 절도 건수는 2021년 3,514건에서 2023년에는 1,847건으로 2년 사이에 무인 점포 절도 범죄가 5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려면 고화질 CCTV 설치, 방범장치 강화 같은 추가적인 또 투자가 필요한데요. 결국 초기 비용이 부담이 커
터지게 되는 거죠. 만에 하나 절대 사건이 발생하면 보통 마진이 박한 무인 매장들의 특성상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기 때문에 범인을 잡는데 애써야 됩니다. 하지만 그 범인을 잡는다고 쓰는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하면 차라리 매장에 상주하면서 직접 운영하고 싶을 것 같네요. 세 번째로는 무인 매장은 고객의 불만이나 요청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예요. 만약 한 손님이 상품에 문제가 있어서 환불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직접 응대해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화가 나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좋은 소리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둘 손님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쌓이면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고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무인 매장의 한계 중에 하나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고령층이나 기술을 활용해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키오스크나 무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아예 방문 자체를 꺼린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인 매장의 효율성은 좋지만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걸 미리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막가 서비스가 유인 매장들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무인 카페 관련 유튜브 댓글 중에 무인 카페 신기해서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결론은 맛이 없다. 특히 라떼 종류는 사람이 직접 우유를 넣어서 만들어주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라는 댓글이 공감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과 다르게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카페인이 아닙니다. 풍미, 향, 질감 같은 섬세한 차이인데 무인 시스템은 이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맛이 조금 부족해도 가격이 저렴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인기 댓글을 더 보면 가격도 저가 브랜드보다 몇백 원밖에 안 쌉니다. 싼 커피가 땡길 땐 편의점에 가고 바로 내린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저가 브랜드에 갑니다 라고 하는데요. 결국 무인 카페는 편의점 커피만큼 싸지도 않고 저가 브랜드 커피만큼 맛있지도 않은 애매한 포지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인 카페는 보통 실용적인 인테리어를 추구하죠. 안락하지도 쾌적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무인 카페는 공간 경험에서도 기존 브랜드들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또 하나의 무인 카페 사장님이 남긴 유튜브 댓글을 보면 저도 무인 매장 운영 중인데 말처럼 자동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키오스크 기기 고장, 제품 손상, 로스, CCTV 있어도 훔쳐갑니다. 집에서 쓰레기 가져와서 버리고 대리운전 아저씨들이 대기한다고 새벽에 여러 병 머물러서 오더 받고 손님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새벽에 재고문이 연락 오고 절대로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신경 쓸 게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라고 하는데요. 박람회에서 홍보하는 것만큼 프로토로 편하게 매달 돈을 따박따박 벌어가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무인 매장으로 보통 한 달에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무인 브랜드들의 월 평균 매출은 업종이나 상권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저희는 무인 카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인 카페들은 월 평균 매출이 대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낮죠? 여기서 재료비, 임대료, 유지비, 시스템 관리비, 세금 등을 빼고 나면 순수이익은 대략 1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이마저도 입지 조건이나 마케팅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창업비용, 회수기간을 구해보면 보통 무인 카페들의 창업비용이 최소 6천만 원 이상인 것을 보면 월 100만 원씩 벌었을 때 회수기간이 5년 정도가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무인 창업은 원금 회수가 늦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 돈 벌려고 자영업을 하는 건데 돈을 못 벌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무인 매장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나 이거 괜찮은데 싶으면 바로 창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너도 나도 다 뛰어드니까 금방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출혈 경쟁, 서로 가격 낮추고 혜택을 더 주면서 버티다 보면 수익성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의 한 무인 매장 사장님은 처음엔 매출이 잘 나왔는데 몇 달 만에 바로 옆에 비슷한 가게가 생기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생기더니 이제는 매출이 예전에 반도 안 된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결국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경쟁은 피할 수 없고 준비 없이 시작하면 오래 버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무인 창업은 초기에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일 수 있어요. 작게 잡으면 몇 천만 원만 있으면 프랜차이즈 하나 골라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처럼 창업 열기가 높은 환경에서는 이런 사업 모델에 많은 이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 구조가 스스로를 갉아먹게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후발주자들이 기존 업체의 고객을 뺏기 위해 요금을 낮추면 기존 업소도 살아남기 위해 가격 인하에 나서야 합니다. 결국 이런 출혈 경쟁은 전체 시장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모두가 손해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 기술력이나 독창성이 없는 사업 모델이 얼마나 빠르게 한계를 드러내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술력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왜 주식시장에서 스타로 떠오르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죠. 만약에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단순히 현재 유형에 편승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무인 창업의 현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위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어떻게 자신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지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인 창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더 풍부한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